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회색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느새 되게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는 엄연한 가을 날씨가 되었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긴팔을 뭘 입을까 생각하다가 지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 정리요. 근데 정리라고 하면 괜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가을, 겨울을 대비한 옷 정리, 방 정리 다 하셨나요?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영상을 만났다면 부자가 되는 정리의 기적 잃어보실 때입니다. 오늘 함께할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의 윤선현 저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대한민국 1호 정리 컨설턴트로 수많은 컨설팅을 하며 정리와 경제적 효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를 되찾게 되는 정리법을 이 책에 담았는데요. 그녀가 말하는 부자가 되는 정리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2명의 부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A는 간소한 집에 살고 있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B는 온 집안에 값비싼 물건들로 화려하게 치장을 해놓았지만 당장 쓸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부자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A가 더 부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부는 돈이 주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을 이자가 생기지 않는 근거에 모아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있는 반면 물건은 이미 내려진 결정이고 죽은 자산입니다. 그 돈을 펀드에 투자하거나 저축해 놓았다면 수십 년 후에는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도 있을 거예요. 부자들에게 하는 말 중 있는 사람이 더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계 갑부 순위 4위로 선정된 바 있는 다국적 가구 기업의 이케아 설립자 잉바르 캄프라드 회장입니다. 그는 15년 된 볼보 승용차를 선수 운전하며 출장을 갈 때는 어지간한 거기라면 비행기 대신 기차를 타고 경로 우대 할인 혜택까지 꼭 챙깁니다. 슈퍼마켓은 항상 닫기 직전에 가는데 떨이 상품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자수성가한 부자들 중에 오래된 가구나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부자들은 물건이 죽은 자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것은 돈을 적게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쉽게 생각나지도 않는 온갖 자잘한 것들에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돈을 지혜롭게 지출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질 것이고 그것은 실질 소득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 진정한 부를 쌓으려면 물건은 적게, 돈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이나 부자들, 재테크 책에서도 푼돈을 무시하지 말라, 지출구멍을 막아라, 소비 습관을 바로잡자 등의 내용이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의뢰하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푼돈을 모아 종잣돈을 모으는 것을 첫 번째로 해야 합니다. 종잣돈이 생기면 그 돈을 투자해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갑방 책상의 저자이자 일본 최고의 공장 비용 절감 컨설턴트 하네다 오사무는 자신이 임대 사업을 했던 경험을 들려준 적이 있는데요. 세입자들을 관찰해보니 월세를 연체하는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방이 매우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정리정돈과 저축 사이의 연관성을 깨닫습니다.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물건을 샀을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되고 결국 돈이 낭비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활동은 물건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고 가치에 대해 판단하게 하므로 필요에 의해 물건을 사고 도중에 버릴 만한 물건을 아예 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 컨설팅 중에 고객들은 이른바 멘붕을 경험합니다. 현장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잠깐 외출을 하겠다고 하거나 낮잠을 좀 자고 오겠다는 고객도 있습니다. 이는 아주 익숙한 풍경입니다. 구석구석 숨겨졌던 온 집안의 물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흔치 않은 경험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물건을 샀는지, 쓰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건들을 보고 싶지 않다거나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한 번에 큰 혼란을 겪은 뒤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면 고객들은 정리된 집이 얼마나 여유와 행복을 주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정리 전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되고 버려질 물건을 사고 싶지 않게 됩니다. 정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루 만에 정리를 완벽하게 끝내는 방법도 있지만 스스로 정리함으로써 충분히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리하고 청소하면 운이 좋아진다 라고 말하죠. 어떻게 정리만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 작은 성공이란 개념에 주목해 보세요. 작은 성공은 미국 인지심리학의 대가인 칼 와이트 미시건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제안한 성공을 위한 하나의 전략인데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일들로 나눠서 실행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가시적이란 단어예요.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남들에게 보이거나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확인 가능한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작은 성공을 얻기 위한 태도가 저절로 갖춰지게 됩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기 전에 정리나 청소를 하고 싶거나 정리 후에 기분이 좋아져서 집중이 잘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공은 다른 일에도 전염이 됩니다. 필자가 좋아하는 말 중에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노력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옮길 운으로 움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일수록 작은 성공의 경험이 만들어지고 작은 성공은 다음 성공을 불러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자가 되는 정리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정리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물건을 한 개 이상 버리는 거예요. 필자가 운영하는 정리력 카페에는 매일 버리기라는 게시판 메뉴가 있는데요. 회원들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매일 물건을 버리고 인증샷과 그 물건에 대한 생각을 남깁니다. 1년 전인가? 비 오는 날 급하게 사서 신은 젤리 슈즈인데 바닥이 너무 물컹해서 이 신발을 신은 날은 허리가 아팠다. 비 오는 날에는 유용했지만 건강에는 나빴던 젤리 슈즈. 이제 그만 안녕. 해피쿠키님은 매일 버리기 프로젝트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이었어요. 2년 동안 총 320여 개의 물건을 버렸어요. 300개 이상의 물건을 버리고 난 뒤 그녀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요. 베버 페이너의 법칙에 의하면 방 안에 촛불이 5개가 켜져 있을 때 1개를 더 켜면 밝기의 차이를 느낄 수 있지만 100개가 켜져 있을 때 1개를 더 켜면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감각으로 구별할 수 있는 한계는 물리적 양 대신 비율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한 개씩 정리하는 걸로는 집이 정리되었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필자가 매일 버리기 프로젝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집안 정리를 위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비우는 것을 습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버리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매일 비우기를 의식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버리는 행동이 습관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렇게 매일 버릴 물건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건에 관심을 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무슨 물건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버리는 것이 습관이 되면 구매도 신중하게 됩니다. 물건을 버리면서 어떤 물건을 버리게 되는지, 왜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평가하다 보면 점점 물건을 사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적어지게 됩니다. 가끔은 한꺼번에 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필자의 첫 직장은 작은 출판사였어요. 서점 영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서점에 자주 들렀고 자연스럽게 한 주에 한두 권의 책을 습관처럼 사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집은 온통 책으로 뒤덮이게 되고 심한 비용까지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매일 한 권 이상 책을 버리기로 했어요. 매일 책장을 훑어보고 안 읽을 것 같은 책을 빼서 무조건 밖으로 가지고 나갔죠. 그날 만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물로 주기도 하고요. 버릴 만한 책들이 없을 때쯤 깔끔하게 책장이 정리될 거라 기대했는데요. 웬걸, 책들은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돼요. 어느 날은 버리지 않기로 했던 책이 며칠 만에 버릴 책으로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버릴지 말지 밀당하는 느낌이 들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버릴 물건을 고르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요. 버릴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남길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책장에 있는 책뿐만 아니라 집안에 흩어져 있던 책들을 모두 뒤져 한 곳에 모았어요. 많이 버렸다고 생각했는데도 방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책장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로만 채우겠어 라는 마음을 먹고 떨리는 마음으로 명예의 전당에 오를 책들을 선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버릴 책을 고르느라 고민했던 시간들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책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책들 중 일부는 중고 서점에 팔고 나머지는 재활용 쓰레기로 처분했죠. 그 뒤로 비염도 나아지고 쓸데없이 책을 사 모으던 습관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책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책처럼 많은 물건을 정리할 때는 버릴 것이 아니라 남길 것을 골라야 합니다. 정리 컨설팅을 할 때 집안에 있는 가장 많은 물건 중 하나가 옷인데요. 작은 사이즈 옷은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에 다시 입어야 하고 큰 사이즈 옷은 더 살이 찔지도 모르기 때문에 유행이 지난 옷은 유행이 돌아올지도 몰라서 단추가 떨어져 못 입는 옷은 수선집에 가서 똑같은 단추를 사서 수선하겠다는 이유로 버리지 못합니다. 이럴 때 정리 컨설턴트들이 자주 쓰는 방법은 고객님이 원하는 드레스룸은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그려보게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브랜드의 매장이나 고급 매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고객님의 옷장을 그런 매장처럼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마음에 들고 기분 좋은 옷만 남길 수 있습니다. 버릴 옷을 고르는 것보다 남길 옷을 고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버릴 것에 대한 미련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남은 것에 대한 애정은 한층 더 높아집니다.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우리가 가장 자주 하지만 힘들어하는 옷장 정리하는 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옷을 비워야겠죠. 일단 옷을 모두 꺼내보세요. 이 방 저 방 흩어져 있는 옷들을 모두 모아야 합니다. 양이 많으면 가족 구성원별로 외투, 상의, 하의, 양말, 속옷처럼 카테고리별로 꺼내서 하루에 하나씩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처치곤란할 정도로 다 꺼내는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옷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비슷한 소재나 디자인의 옷을 비교하면서 어떤 옷을 남기고 어떤 옷을 버릴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꺼냈으면 본격적으로 비워야 할 차례입니다. 안 입는 옷을 그대로 둔다면 결국 입을 옷이 없다는 핑계로 다른 옷을 사게 만드는 원인이 됨을 명심하셔야 해요. 필요, 시간, 기분, 가치, 기준으로 버려야 할 옷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필요, 현재 입는 옷인가요? 입을 일이 없는 불필요한 옷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정리 컨설팅을 하러 가면 학교를 졸업한 지 꽤 되었는데도 교복을 갖고 있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이런 과거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래에 도움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면 학창시절을 함께한 친구들과 연락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겠죠. 입었을 때 기분이 좋은 옷일까요? 다이어트 중인 분들은 작아진 옷을 버리지 못하곤 해요. 그럴 때 필자는 동기부여하기 위해 아까운 옷 두세 개만 남기고 과감히 버리라고 말합니다. 물건은 우리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한 도구인데 옷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자기 자신을 부정적인 이미지에 가두면서 우울해진다면 다이어트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살을 빼면 그때 필요한 옷을 다시 구입하자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밖에도 입었을 때 촉감이 좋지 않고 불편함이 느껴지는 옷은 앞으로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은 옷일까요?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옷은 외양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이미지와 에너지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풍수에 의하면 옷이라는 물건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주는 물건이라고 해요. 좋은 이미지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텐데요. 촌스러운 옷, 질이 좋지 않은 옷, 단추가 떨어진 옷, 얼룩이나 때 같아서 지워지지 않는 옷, 목이 늘어난 옷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버리시는 게 좋겠죠. 버릴 것을 정리했다면 남은 옷을 옷장에 수납해 볼게요. 1단계, 옷장 배치하기입니다. 가족 구성원별로 각각의 공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아이템을 넣어주세요. 이 방 저 방 옮겨 다니면서 꺼내 입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요. 계절옷을 리빙박스에 보관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입는 옷을 비우고 공간에 여유가 생겼다면 계절 구분 없이 모든 옷을 옷장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교체하는 것도 번거롭고 환절기에 짧은 옷과 긴 옷을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일교차가 큰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유용하게 입을 수 있을 테니까요. 2단계, 거는 옷을 정리하세요. 옷걸이를 통일하면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요. 큰맘 먹고 정리할 계획이라면 괜찮은 옷걸이로 통일하길 권합니다. 옷걸이를 선택할 때는 두께가 적당하고 튼튼한 것, 어깨 부분에 흘러내림 방지
논슬립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가 두꺼운 양복거리는 불필요하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세탁소에서 쓰는 철사 옷걸이는 옷 형태를 잘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의 벨벳 옷걸이는 먼지가 많이 붙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심플하게 산다의 저자 도미니크 로로는 플라스틱 싸구려 옷걸이 대신 보기에도 좋고 옷걸이가 부딪히며 나는 딱딱 소리도 아름다운 나무 옷걸이로 바꿔보라고 조언합니다. 나무 옷걸이를 사용하면 부티크 같은 멋진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옷걸이가 준비되었다면 원피스, 재킷, 코트, 셔츠를 걸어보세요. 옷을 걸을 때는 지퍼를 잠그고 단추가 있는 옷은 상단 단추 2개만 잠궈두세요. 그래야 옷 형태가 잘 유지되며 꺼내면서 옷이 흐트러지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귀찮으시겠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습관이 되실 거예요. 원피스처럼 길이가 긴 아이템은 왼쪽이나 오른쪽, 가장 끝쪽에 걸고 같은 소재끼리 모아 반팔이나 긴팔을 나눠서 걸으세요. 어떤 사람은 색상까지 구분하라고 하는데 단색, 체크무늬 정도만 먼저 구분하고 단색이 많은 경우에는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구분해주면 됩니다. 3단계는 접는 옷 정리하기입니다. 옷을 잘 개면 옷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공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옷을 접는 방법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접는 방법의 원리는 대부분 비슷하니 요령을 알면 나만의 스타일로 변형해서 활용해도 됩니다. 옷장을 개조하는 것도 실용적인데요. 시스템 서랍을 추가하거나 바구니를 이용하면 더 많이 수납할 수 있겠죠. 옷봉에 옷을 걸고 나면 하단에는 공간이 남게 되니 바구니를 넣어서 개는 옷이나 양말, 스카프, 가방 등을 수납하면 남는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 창설자 중 한 사람인 윌리엄 제임스는 뛰어난 자질을 원한다면 그것을 이미 지니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작가인 조지 크레인 박사도 당신이 이루려는 바대로 행동하면 행동하는 바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주옥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말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흥청망청 돈을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처럼 좋은 물건을 쓰고 우아하고 기품 있게 살라는 것이죠. 기업들은 최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저품질의 물건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소비 능력이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사람들의 소비 욕망을 자극시켰죠. 사람들은 좋은 물건보다 살 수 있는 물건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물건을 경험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물건을 고르는 능력도 잃게 되었죠. 지금 살 수 있는 적당한 물건은 금방 실증이 나거나 쓸 수 없게 되니 또 다른 소비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적당히 타협한 물건을 구입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쓰게 되는 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급 물건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선입관 때문에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자들이 고급 물건을 쓰는 이유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재테크 전문지 웰스 매니지먼트의 한국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특징이란 칼럼을 보면 부자들의 취향과 소비 습관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들 중에는 오래된 가구나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부자들은 스타일이 변했다고 유행을 쫓아 가구나 가전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소소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명품 옷을 선호하죠. 한 가지를 사더라도 제대로 사서 오래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물건이란 오래오래 쓸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기본에 충실하며 좋은 품질의 것입니다. 좋은 물건은 소량만 생산되기 때문에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적당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좋은 물건을 사세요. 적게 사고 아낀 돈으로 좋은 것을 사면 됩니다. 좋은 물건은 볼 때마다 즐겁고 평생 만족스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을 모으는 길입니다. 돈을 전혀 쓰지 않되 부자처럼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락하게, 우아하게 사는 것입니다. 프랑스 시인인 도미니크 로로는 아무리 작고 평범한 집이라도 시를 쓰고 꽃과 화초를 가꾸고 정갈한 상차림을 한다면 우아하고 기품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말처럼 우아한 삶은 여유롭고 생산적이며 자질구레한 일을 최소화한 삶입니다. 하루 종일 잡다한 일을 하느라 분주하고 수선스럽게 사는 것은 기쁨과는 거리가 멀겠죠. 우리가 원하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집안에 최소한의 물건만 있어야 합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설거지거리는 쌓이고 먼지를 닦는 것이 번거로워지며 정리해야 할 물건이 끝없이 나옵니다. 물건이 많으면 그만큼 해야 할 집안일이 늘게 되어 있겠죠. 정리정돈이 습관으로 배어 있으셔야 해요. 쓴 물건은 바로 제자리에 두고 그릇은 사용 후 즉시 닦아놓으며 세탁기는 자주자주 돌려줍니다. 정리정돈을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면 청소나 정리를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할수록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일이 되겠죠. 백조가 우아하게 수면 위에 떠오를 수 있는 이유는 수면 밑에서 끊임없이 발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아하게 살려면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한 버리는 것으로 차곡차곡 부자가 되는 정리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선현 저자의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버리는 습관과 옷 정리에 대한 내용을 일부 알아보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책에는 새어나가는 돈을 막아주는 돈 정리, 지갑, 가계부, 청구서, 통장 정리 등의 돈과 관련된 정리부터 냉장고, 아이들 방, 일, 시간 정리까지 부자가 되기 위해 쓸데없는 소비와 일을 줄이고 전체적인 삶을 정돈할 수 있는 다양한 정리법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리되어 있는 방은 너무 좋은데 평소 버리는 게 힘들어서 정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고 추억이 담긴 정든 물건들을 안 쓴다고 휙 버리는 게 좀 잔인하게 느껴지고 손에 놓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입는 옷들을 정리하는데 정리를 해도 늘 많아요. 하지만 내 미래를 위해 정리할 물건은 깔끔하게 정리할 때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옷을 버릴지 말지 고민하기보단 내 옷방을 편집샵처럼 생각하고 좋아하는 옷들만 남겨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집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함께한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기 위한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우리 함께 부자가 되는 정리의 기적 이뤄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